시간. 자, 자, 요약집으로 봤을 때는 몇 페이지입니까? 요약집 181페이지. 요거 할 거 없네. 이거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보고 싶다고 집에 와서 보세요. 나는 꼼꼼한 스타일이라 가지고 못 넘어가겠다 그러고 집에서만 보시든지 그럼. 자,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이제 판매 활동이 끝나면 이제 계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오른쪽에 다른 거 다 안 보고 183페이지에 거래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만 볼게요. 거래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9가지 있죠. 거물개, 거인, 이름, 조교약. 암기하고 있죠? 자, 밑줄 한번 꺼보세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됩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양가로 2번에 물건의 표시. 기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양가로 3번 계약일. 기재해야 되죠. 양가로 4번에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거래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거래 예전 금액 아닙니다. 거래 계약서이기 때문에 거래 금액을 기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밑에 물건의 인도 일시 필수 계상. 여섯 번째,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이죠? 권리 관계가 아닙니다. 거래 계약서이기 때문에 권리 이전의 내용. 일곱 번째, 조건기한. 여덟 번째,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아홉 번째, 그 밖의 약정 내용. 거물개, 거인 이름, 조교약. 자, 오른쪽에 뭐 등기, 이제 계약 체결 그 이외의 절차로서 등기에 관한 문제는 잘 안 물어보기 때문에 등기는 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거민계약서라고 있습니다. 거기. 자, 거민계약서가 있는데 이건 우리 시험에 24회 때 이렇게 한번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오고 안 나와서 10년 됐죠. 10년. 자, 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거민계약서. 거민 제출 의무라고 있어요. 자, 계약을 원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어디로 가서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 시군구 또는 그 위임받은 사람, 읍면 동장입니다. 가가지고 거민을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제출 의무. 그럼 거민을 받아야 되는 경우, 받을 필요 없는 경우 있는데 거민 대상은요, 일단 부동산이 돼야 돼요. 부동산이 아니면 거민 안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돼야 된다. 계약 아니면 거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아니면 거민 안 받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민 대상 되지 않는 거 보세요. 자, 신탁 및 신탁 해지 계약서에서 거민 받습니다. 신탁 해지. 공유물 분할 계약서도 거민 받고요. 판결서를 조심하셔야 돼요. 판결서 같으면 법률 규정 같은데 판결이요. 네, 이거는 판결서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문이기 때문에 거민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에 준하는 조서 있죠. 화해 조서, 조정 조서, 청구 인락 조서. 그리고 이제 매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증여라든지 소유권이죠. 전부 거민 받습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할 때 그 원인 증서, 본등기 신청할 때 거민 받는다. 그래 보시고. 자, 오른쪽에 거민 받지 않는 경우 임목이다,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왜 거민 안 받죠? 부동산 아니니까. 상속경매, 공매, 수용, 시효취득은요? 계약 아니니까.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 뭐 한 것으로 본다 했어요?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했죠? 거민의제.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한 매매는 거민 안 받겠지.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받은 매매도 거민 안 받겠지. 거민의제.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다. 국가하고 거래하는 데면 거민 받겠어요? 거민 안 받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 그 다음에 지상권이다, 뭐 이런 거. 소유권이 아니니까 거민 안 받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하는 경우에는 거민 안 받습니다. 자, 거민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거민계약서에 반드시 기재가 될 사항. 이거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랑 거의 똑같아요. 보세요. 당사자, 거래 당사 인적사항 말하겠지. 목적 부동산이 물건의 표시를 말하겠지. 계약료를 똑같고, 오른쪽에 대금이 뭐예요? 대금이 거래 금액이겠지 뭐. 그 다음에 개업이 있다면 개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조건기한 기재하고. 이 6가지예요. 이 6가지가 다 기재가 된 계약서가 거민계약서.
여기까지만 기재가 되면 돼. 그래서 요 암기법 적어놨잖아요. 옛날에 많이 외웠었어요. 이렇게 당목, 개대, 개저 무슨 말이에요? 당모가지, 개대급밥 누가 좋아한다고? 개업이 좋아한다. 개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개업이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외웠다. 당모가지, 개대급밥 개업이 좋아한다고. 안 잊어버리겠지 잘. 요즘엔 뭐 잘 안 물어보니까 하여튼 외우시면 돼요. 자, 검인 신청자가 누구냐 하니까 계약책을 당사자 중 1인 또는 그 위임받은 사람,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는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무자 아니고. 그러니까 검인권자는 거기 부동산 소재지거나 시군구 또는 그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누구? 읍면 동장.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입어보세요. 2개 이상 시군구에 있는 수개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여러 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검인 절차를 보세요. 검인 신청자가 검인 신청 서면을 제출합니다. 검인권자에게. 그때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 정본을 첨부를 하겠지. 그러면서 사본 2통을 첨부를 해요. 그 다음에 2개 이상 시군구의 수개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시군구 수에다가 플러스 1통이에요. 시군구가 3군데라면 4통을 가져가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어떤 심사를 합니까? 검인을 해주는데 형식적 심사를 한다 돼 있잖아. 그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다. 실질적인 심사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한다. 검인 취지, 검인 연월일, 검인 번호 이런 거 다 찍어주겠죠. 자, 그래가지고 사본 송부를 어떻게 할 거냐. 원본은 검인 신청자에게 주겠고, 찍어가지고 한 통, 사본 한 통은 본인이 보관하겠고, 검인권자가 한 통은 누가 주자면 세무서에 준다. 한 통. 자, 그런데 2개 이상 시군구의 수개 부동산이다 그러면 검인한 시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한 통씩 송부합니다. 시군구가 3군데면 4통이니까 한 통 자기가 보관하고 나머지 시군구에다가 한 통씩 준다. 세무서에다가 한 통씩.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7번 보세요. 7번. 전매시 검인 신청이라고 해요. 전매시. 전매시 검인 신청은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다가 검인받겠다. 자, 위반했을 때 제재 보세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검인 신청, 검인 계약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법적 중개 실무로서 우리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게 실명법이에요. 실명법을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정리해 볼게요. 실명법 보세요. 칠판에. 자,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해봐. 실명법은 재정 목적이 있는데 소유권 그 밖의 물건이네. 소유권 그 밖의 물건이에요.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밖의 물건도 다 해당됩니다. 소유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밖의 물건. 되겠죠? 실체적인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라 이 말이지. 물건 보유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그게 실명법이에요. 그 목적은 뭡니까? 투기, 탈세, 탈법 방지 이 목적이겠지 뭐. 거래 정상화, 가격 안정화,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이바지. 목적은 뭐 외울 필요 없고. 자, 소유권 그 밖의 물건도 포함된다는 거지. 물건도 실명 등기해라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명시적 약정이 뭐냐? 이 실명법에서 명시적 약정은 지금 현재 물건을 보유한 사람,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 사실상 뭐 취득한 사람,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실권리자라 부르지. 실권리자 이외의 사람을 타인 이래 불러요. 요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제 권리자가 물건 보유하지. 등기는 누구 명의로? 타인 명의로 등기한다는 얘기야. 이런 약정. 이런 약정 하면 안 되죠. 약정 나중에 나오겠지만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래서 실권리자가 명의 신탁자가 되고 타인이 뭐가 되면 명의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명의상 약정입니다. 되기까지. 그러면 명의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어요. 유효한 거 3가지가 있는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가 뭐냐 하니까 채무 변제 담보를 목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지. 채무 변제 담보를 목적으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가등기를 한다. 이거는 탈세 목적이 아니니까 유효하다.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가지고 여기 A 사용하고 여기 B가 사용하기로 하고 서로 공유등기를 하는 거지. 서로 명의를 빌려주고 있는 셈이죠. 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인 사실 등기한 거 신탁등기. 신탁재산인 사실 등기한 거죠. 신탁법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법에 따라서
신탁재산사를 등기했다. 밝힌 거예요. 맡긴 물건이다. 이 세 가지는 유효입니다. 명의상 약정이 아니지. 그럼 특례가 하나 있어. 특례. 종중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종중물건을 종중외의자 명의로 등기한다.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다.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물건 등기한다. 자, 요거는 항상 유효한 게 아니고 언제 유효하냐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 회피의 목적으로 하지 않으란 이유. 자, 요 조세포탈이 요 말은요, 이 특례에 적용시키는 거지 그냥 일반 명의신탁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명의신탁 약정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특례의 경우에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유효한 거예요. 종중배우자, 종교단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명등기 의무라고 있어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채권자가 채무변제 담보 목적으로, 채무변제 담보 목적으로 이 말이 양도담보예요.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이 말이지. 양도담보. 그러니까 채무변제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 넘겨받는 경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그럼 채권 금액 얼마인지, 채무자가 누군지, 채권자 저 있고, 채무자가 누군지, 채권 금액 얼마인지, 이것이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혀 있는 서면, 이것은 양도담보다라고 뜻이 적혀 있는 서면을 등기관한테 제출해야 돼요. 이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는요, 신탁자와 똑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오이를 먹어요. 오이. 알죠? 오이. 예. 양도담보 요거 미제출한 채권자 오이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언제나 무효다. 무효다. 그리고 이 무효인 약정에 의해서 넘어간 물권 변동도 무효인데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이 약정을 모르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매도인이 이 약정을 모르는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이 물권 변동은 유효.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라 이 말이지. 그리고 이 무효인 약정하고 물권 변동의 무효. 이 무효하고 이 약정의 무효하고 이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자, 이제 유형입니다. 유형이 나면 올해 여러분 시험 나올 거예요. 명의신탁 유형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자간이 있어요. 이자간. 두 사람이겠네. 두 사람 이전이야. 두 사람.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온다 이 말이지. 갑이 선거 나가려고 재산 공제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친구 을한테 맡겨두자 하는 거예요. 그런 약정을 하는 거지. 약정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약정을 하고 소유권 넘기는 거예요. 2번.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누굽니까? 신탁자. 을은 수탁자. 맞죠? 그러니까 언제나 약정은 뭐라고요? 무효. 이 무효인 약정에서 넘어간 이 등기는 무효. 등기가 무효니까 원래 소유자라고 기속돼야 된다. 원래 소유자 누굽니까? 갑밖에 없네. 갑한테 기속. 갑한테 소유권이 기속되는 거예요. 원래 갖고 했으니까. 자, 그럼 갑은 어떻게 할 건데 신탁 부동산 반환을 첫 번째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말소해 달라고 요구하겠지. 친구가 말소해 줍니까? 등기를? 안 해주지. 안 해줘요. 해주 같으면 처음부터 안 받아. 안 해줘. 안 해주면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는 거예요. 그때 을이 어떻게? 이걸 팔죠. 양도를 합니다. 누구한테 팔아요? 병이 나오겠지. 병이 누굽니까? 제3자가 되는 거지. 제3자라고 해야 돼. 매도인 안 고쳤네. 내가 고쳐놨는데 이것도 원본 가져왔네 보니까. 제3자예요 여기. 매도인 아니죠? 제3자죠. 제3자. 자, 그러면 제3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그죠? 근데 을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입니까?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때 양도. 이 양도가 갑에 대한 행령죄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갑에 대한 재물도 아니고 갑의 재물이면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원래 갑건데 그죠? 갑의 재물이면 인정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 불법관계를 인정 안 해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판례가. 최근 판례가 행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행령죄는 다 아니기 때문에 뭐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이자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생략형 보세요. 중간생략형은 사람이 몇 사람 나와? 세 사람 나오죠. 갑, 을. 한 사람은 두 사람 밑에 중에서 어디 들어가요? 갑 밑에 들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병이 갑 밑에 들어가는 거지. 네, 갑이 병의 부동산을 사서 지 명의로 해야 되는데 친구 을 명의로 하자라고 약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이 병한테 가가지고 계약 체결하고 약정대로 소유권을 여기로 넘기는 거지. 이런 상황이죠. 갑은 신탁자, 을은 수탁자, 병은 매도인이죠. 자, 이 상태에서 약정은 언제나 뭐라고? 무효. 이 매매 계약은 유효. 이 매매 계약은 유효죠.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이 등기는요. 이 약정 무효인 약정에서 넘어간 등기자. 등기. 그래서 얘가 무효예요. 이 약정을 이 매도인이 모를 수 있습니까? 모를 수 없어요. 무조건 알아요. 네 명의로 해야 되는데 왜 을 명의로 하노? 물어볼 거 아니야. 약정 한 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 등기가 무효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무효니까 원래 소유자로 기속돼야 된다. 원래 소유자는 누굽니까? 원래 소유자는 병이죠. 병한테 소유권 기속 나와야 돼. 만약에 갑이다 하면 틀렸어요. 자, 병이 소유권이 기속이 되는데 매매계약이 유효이기 때문에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직접 못하고 일단 병을 대위해서 을한테 말소 청구를 먼저 해요. 병 대위에서 말소 청구 먼저 하고 병한테 넘어왔을 때 병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합니다. 그리고 을이 이걸 팔았죠. 자, 정이 나오겠네. 정이 누굽니까? 정 제3자가 되겠지. 제3자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배임 행위에 적극하다 하면 무효. 똑같죠? 양도, 이때 양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갑의 재물도 아니고 갑과 을 간의 위탁 실행 관계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3자간 중간 생략형 나오겠죠?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계약 명의 신탁하고 위임형으로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오고 한 사람이 어디 들어가? 을 밑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랑 차이, 아까 중간 생략형에서 여기 들어갔잖아, 여기. 그죠? 을하고 병하고 수탁자랑 매도인하고 뭘 하겠다는 얘기야.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갑이 친구한테 돈을 줍니다. 매수자금. 자금을 주죠. 그 자금 가지고 을이 병의 부동산을 사가지고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으라. 네 명의로 가지고 있으라고 약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가져와가지고 을이 병한테 가서 매매계약 체결했죠. 이때 이제 이 병이 매도인이 이 약정을 이번에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야. 만약에 약정 안다, 갑의 돈임을 안다, 그러면 계약 무효고 등기 무효입니다. 모르는 상황이죠. 자, 모른다 그러면 계약 체결했지. 을이 자기 돈 가져와가지고 계약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지. 계약 체결하고 등기 넘어졌죠. 등기 이전 등기. 자, 이 상태에서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이잖아, 맞죠? 자, 약정은 언제나 뭡니까? 무효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 약정을 병이 알아도 무효, 이 약정을 병이 몰라도 무효. 알든 모르든 이 약정을 알든 모르든 이 약정은 언제나 무효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모르는 상황이야, 약정을. 그럼 이 매매계약이 유효가 돼요. 유효인 매매계약에서 넘어간 등기니까 이것도 뭐가 되겠어? 유효가 되죠. 얘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선이. 그러면 소유권 누가 취득한다? 을. 완벽한 소유권 취득한다 했죠. 갑은 어떻게 할 건데? 갑은 신탁 부동산 반환 안 돼. 신탁 부동산에 반환할 수 없는데 부당이득 반환 되겠죠. 뭐에 대해서?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을이 이걸 팔겠죠. 정한테 팔겠습니다. 제3자한테. 제3자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지. 양도 같으면은 당연히 횡령죄가 아니겠고. 자, 요거 그래서 중간 생략형이냐 계약 명의신탁을 구분하는 거는 자금 지원이란 말이 있으면은 계약 명의신탁이고, 그리고 그런 말이 없다. 그러면 계약 체결을 누가 하는가 보세요. 수탁자랑 매도인이랑 계약 체결하면은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중간 생략형은 신탁자랑 매도인이랑 계약 체결하잖아요. 그게 중간 생략형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제 푸시면 돼. 자, 그래가지고 제재를 한번 볼게요. 자, 제재는 191페이지. 여기 제재를 물어보는데, 오이에요, 오이. 오이를 누가 먹어요? 5년 2억 원이라고 했죠? 이거 신탁자가 먹죠. 그리고 아까 양도담보라는 뜻이 적혀 있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 그 사람도 오이 먹어요. 자, 그러면서, 오이 반개는 누가 먹습니까? 3년 1억 원. 3년 1억 원 오이 반개.
자, 그 다음에 오이 먹은 사람은 과징금 받습니다. 얼마를 받느냐?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 내. 자, 이것도 물어봤다. 100분의 30의 확정금액 아니라고.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 내. 명의신탁자랑 아까 양도담보 이거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 오이 먹은 사람 다 받아요. 장기 미등기자도 오이 먹거든. 장기 미등기자도 오이 먹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과징금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어요. 과징금 부과받았다면은 1년 이내 과징금 부과로부터 1년 이내 뭐 해야 돼? 실명등기 해야 되죠. 안 하고 1년 지났다. 안 하고 1년 지났다 그러면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그 이후에 다시 또 1년 지났죠. 그러면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각각 부과합니다. 자, 그 위에 또 1년 지났다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이 정도 뭐 받았으면 많이 받았다 이거지 뭐, 그죠? 자, 이 정도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중개 활동이라 되어 있는데 228페이지입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뭐 셀링 포인트라고 막 적어놨네. 셀링 포인트 같으면 판매 소구점이라고 해요. 자, 판매 소구점이 뭐냐 하니까 그 정의가 나와 있네. 1번.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고객인 의뢰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줄 수 있는 특징. 이게 판매 소구점입니다. 셀링 포인트. 자, 이번에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중개 상물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요. 시대, 문화, 지역에 따라서 상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번에 부동산 가격 임료 수준이다. 이거는요. 기술적이겠습니까? 임료 가격이니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3번이 틀렸거든요. 4번에 과다한 셀링 포인트는 중개 의뢰인의 매수 의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의 제시효과 떨어뜨립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주택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건, 교육 여건, 투자 가치 이런 거 많이 셀링 포인트로 활용되겠죠. 자, 2번 밑에 보세요. 셀링 포인트에서 성질이 다른 거 했는데 온천의 발견이다. 온천을 발견했다. 그럼 이건 무슨 측면일까? 경제겠죠, 아무래도. 나머지 동선이다, 설비의 현대성이다, 신건축공법이다, 이런 거, 가정자동화 시스템, 이런 거 전부 다 기술적, 기능적이 되겠죠. 측면의 셀링 포인트. 자, 오른쪽 가보세요. 3번. 아이다의 원리는 많이 들어봤죠? 틀린 거 안 들어봤어요? 결혼할 때 뭐 들어봤잖아. 아이다가 아니고 텐션 이런 거 있잖아. 왜? 에이? 아이다 원리 적어놨네. 마케팅에서 발달한 용어로서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까지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표시한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잘 활용해야지 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주의 단계라고 있어요. attention이라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주의 A. 주의 단계는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하는 단계죠. 광고가 유인하는 단계. 이번에 욕망 단계라 되어 있는데, 자,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흥미를 유발시키는 거는 interesting이에요. 두 번째 interesting. 관심. 구체적인 구입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제 욕망 단계가 되겠지. 디자이어. 2번이 3번이 틀렸고, 4번에 클로징이란 뭐야? 클로징. 서명날인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지. 자, 5번에 계약금, 보증금, 입주일 등 부분적으로 결정 유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계약을 선약시키는 그런 방법을 부분 선결법이라고 그래요. 부분 선결. 부분적으로 먼저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4번 보세요. 클로징에 관한 내용인데 1번에 클로징이란 했죠. 서명날인 시키는 행위 돼 있고 2번 클로징이란 현실적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 행위를 말하기도 하고 3번에 개업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객이 리스팅의 조건이나 부동산의 거래 조건에 만족할 때 클로징을 아마 하게 되겠네. 4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객의 언어, 뭐 행동에서 이런 클로징의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해가지고 이게 영업력이지 말빨 이런 거 있잖아. 아무래도 좀 우리 업계는 말빨이 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연구하고 해야 돼. 준비하고 해야 돼요. 고객한테 그렇게 잘 이렇게 하려면. 그죠? 자료도 잘 만들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클로징의 기회는 한 번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한 3차례 정도 있어요. 그죠? 그렇겠죠? 3차에 걸쳐가지고 클로징을 또 합니다. 1차, 2차, 3차.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자, 특징, 거래 조건, 이런 게, 고객이 안심하고 뭐 동의할 수 있는, 안심시키는 거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질문부터 이제 하면서 점진적으로 클로징을 유도하는, 그걸 뭐 점진적인 확인법이 되겠지, 뭐죠? 자, 오른쪽에 가볼게요. 거래 체결, 거래계약 체결에서 자, 1번에 거래계약 작성할 때 당사자 확인에 관한 내용인데 1번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 어떻게 확인하지요? 자, 인적사항, 등기상 증명서하고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이런 거 통해 확인하겠지요. 이번에 거래 당사자의 행위능력의 유무. 자, 요거는 가족관계 등록부하고 후견 등기 증명서 이런 거 보고 확인합니다. 자, 3번. 법인의 경우 있으면 법인격의 유무 이런 거, 대표자에는 처분권한 유무, 법인 등기상 증명서 열람 또는 확인하고. 4번에 거래 당사자가 법정 대리인이라 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으로 법정 대리인을 확인합니까?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어야 되겠죠. 후견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겠지. 자, 5번에 상속재산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인 전원 동의 유무가 필요하죠. 상속재산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개업갑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 그러니까 B의 지분은 아니고요. A의 지분에 대해서 매수하려다 이 말이겠죠. 자, 옳은 건데 1번에 갑과 을은 민법상의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성간지 의무를 부담하겠죠. 2번에 갑은 매매계약서에다가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하는 게 아니고 B의 주소는 필요 없어요. A하고 을하고 거래하니까. 3번에 갑은 A의 지분 처분에 대한 B 동의 여부도 필요 없겠죠. 지분 처분에 자유가 있으니까 공유 지분. 자, 4번에 매매계약 체결 시에 매매계약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 특정될 수 있는 어떤 방법, 기준만 갖추고 있으면 되겠지. 이행기까지. 자, 5번에 갑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했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됐다. 그럼 뭐 책임져야 되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네. 우리 갑한테. 자, 3번 보세요. 자, 갑이 정소유의 X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을과 병에게 매매계약을 중개했고 옳은 것으로 돼 있어요. 기억.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다.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을이 X토지의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병은 어떻게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네. 맞죠? 자, 2번.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을은 단독으로 공유물 관리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결정할 수 없지. 가반수가 돼야 되니까 가반수로서 결정하는 거죠. 예, 관리에 관한 내용. 자, 디귿. 을의 지분이 3분의 2다라고 하면 X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을 대해서 할 수 있겠다는 얘기고. 맞지요? 자, 리을의 을과 병은 X토지를 5년 내에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다 맞네, 그죠? 자, 4번 보세요. 요거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였어요. 집합 건물에 관한 내용인데, 뭐 어렵게 낸 건 아니고, 있다, 없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낸 거야, 그냥. 조문을 모르고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를 수 있지. 근데 잘 읽어보고 하면 맞출 수도 있어요. 1번을 보니까,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흠은 공유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옳은 질문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요. 구분 소유자는 그 전유 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있다. 자, 3번에 공유 부분의 공유자가 공유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해야 되겠고요. 자, 4번에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해야 되겠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계약이 좀 있네. 전자계약 볼게요. 이건 전자계약 시스템인데 옳은 것은 1번에 개인 간의 직거래 시에 개인 간의 직거래 시에도 전자계약이 가능할까? 안 됩니다. 중개에 의한 거래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 거래 당사자 법인 제외하고 전자계약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지. 거래 당사자들은요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전자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기업을 통해서. 2번이 옳은 겁니까? 예. 자, 3번에 전자계약은 주택의 매매계약의 하나여 이용 아니고 임대차도 있어요. 임대차. 매매하고 임대차 두 가지 있다 이 말이지. 자, 4번에요. 전자계약을 한 경우에 별도의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도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되느냐? 안 됩니다. 등기 신청은 별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거래 당사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도 전자계약 가능합니까? 아니,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어야 돼요. 전자계약. 자, 2번 보세요. 전자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에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다 해야 되겠네. 틀렸고. 자, 대면하고 비대면이 있어요. 보니까 홈페이지에 대면, 비대면이 있는데 대면 계약에서 거래 당사자 같으면 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에 수기로 전자 수기 서명을 하겠죠. 전자적으로 하는데 수기로 서명한다. 자, 3번에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에 의해서는 전자계약을 할 수가 없다. 맞고 4번에 거래 당사자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서명을 완료했다. 그러면 그 거래계약서의 자체는 수정할 수가 없고 계약 해제 후 재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종 서명 완료 후. 자, 그 다음에 5번에 공동중개에도 전자계약은 이용할 수 있다. 맞고. 자, 오른쪽 3번에 장점과 뭐 단점을 적어놨는데 틀린 것은 1번에 대출에 있어서 우대금리 이런 걸 막 적어놨어요. 우대금리 간소화, 이런 서류 간소화 이게 장점이 되겠지. 2번에 도장이 없죠. 예, 전자인정을 하니까 계약 가능하고 계약서도 별도로 보관을 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죠? 예. 높아지는 게 아니겠지. 반대로 되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에 무자격, 무등록 어떤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겠고 5번에 계약서의 위변조 이런 거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세요. 옳은 거. 이게 이제 예전에 나왔던 거, 30회 때 나왔던 거예요. 시도지사가 이 계약의 신고, 허가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구축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거래 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전자 인증의 방법으로 증명하겠지. 증명할 수 있다 해야 돼. 3번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할 수 없느냐?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바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주민센터 등을 지정해 가지고 여기서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보시면 되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이 체결된 때 요건 알고 있죠.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요거만 알고 있어서도 문제 맞추는 거예요. 옳은 거. 5번에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사항이 공인전자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보존할 필요 없죠. 서면으로 또 보관해야 된다. 틀렸네. 자, 요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자, 개별적 준비 실무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문제 1번 보세요.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옳은 거 1번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라고 한 편무계약을 말하겠지.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입니다. 다 60일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등기는요.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틀렸고. 2번. 자, 매매 계약을 한 자는 반대급부 이행 완료된 날로부터 이게 쌍무 계약을 얘기하죠.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된다. 이게 옳은 지문이고. 3번에 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전 등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4번에 건물 신축 같은 경우에는 원시 취득이니까는 보전 등기 의무가 없겠죠. 틀렸고. 5번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해태했다 그러면 그 해태한 날로부터 좀 맞아요. 전부 가세표준의 취득세 표준세 1,000분의 20의 세를 적용시켜가지고 그 5배인데 요거는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누구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등기 권리자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등기 의무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등기 권리자한테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오른쪽에 거민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거민 대상. 임목, 거민 안 받죠? 주택 임대차, 임대차 거민 안 받죠? 토지 건물 교환은 거민 받겠죠? 아파트, 증여, 거민 받겠죠? 자, 저당권 설정 안 받겠지? 공유물 분할 받겠죠? 공유 토지 분할 받아요. 매수인이 국가 안 받죠?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기 요거 판결에서 받죠. 자, 이제 3번. 자, 각각 을간의 토지 교환 계약에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 거민 받고자 하는 경우 자,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 A는 자신의 이름으로 거민을 신청할 수 있다 했잖아.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니까. 자, 이번에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거민 신청해야 된다. 을의 주소지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잖아. 거민권자는요. 3번에 갑이 거민을 신청하는 경우에 계약서 원본 제출 맞죠? 자, 그 다음에 거민 신청을 받은 거민청이 어떻게 한다고? 관할청이 진정성을 확인한 게 아니라고 했죠? 형식적 심사, 형식적 심사 한다 했죠? 5번에 을이 조세 부과를 면하려고 거민을 받지 아니하고 미등기 전매를 했다. 그러면 자, 미등기 전매를 했다. 그런 말이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3년 1억 원. 3년 1억 원입니다. 3년 1억 원. 미등기 전매했다 이 말이에요. 미등기 전매. 자, 그 다음에 4번에 거민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아까 이거 했죠? 계약 연월이 있었고 조건 기한 있었고 목적 부동산 있었고 대금 있었고 공사 이용 제한은 없었잖아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죠. 자, 이제 실명법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실명법. 자, 실명법에 관한 옳은 것은 1번에 이 법에 의하여 명신탁 금지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가등기를 포함해서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모든 권리 아니고 물건 소유권 그 밖에 물건이라고 해야 돼요. 물건만 해당이 되지 모든 등기 능력이 되는 그가 인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2인 이상의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공유 등기를 했다. 이거 상호 명의신탁이죠? 요거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효하다 이 말이지. 3번에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 외의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 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에서 제외된다 했는데 틀리게 만들어 놓은 것이 조세포탈 이런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이 말이 없어서 그래요. 조세포탈, 강제표면탈, 법령협회용으로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이 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외한다가 틀렸어. 이런 그 단서가 들어가야지 명의신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맞는 거야. 자, 4번에요.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했다. 그럴 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의 약정 및 그 등기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산업불명하고도 대항할 수 없겠지. 자, 5번에 종교단체에 나오는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를 한 경우에 조세포탈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게 맞는 거겠지. 그죠? 자, 6번에 보세요. A 주식회사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갑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갑은 개업 을의 중개로 병 소유 X 토지를 매수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슨 명의신탁이냐 보니까 계약자가 누구냐니까는 수탁자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 명의신탁인 거지. 그리고 주식회사가 직원한테 돈을 줄 거 아니야. 자금 지원했단 말이 없지만은 돈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푸시면 돼요. 1번에 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병의 선악을 묻지 아니하고 무효란 얘기죠. 약정 자체는 무효입니다. 언제나. 그리고 이번에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에 약정 사실을 알게 됐다면 요건 유효입니다. 그대로 매매계약 자체가 유효예요. 뭐 할 때 알아야 되냐면 계약 체결할 때 알아야 돼요.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약정을 알았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효가 되는데 이러면 계약이 이제 요건 등기할 때 알았으니까 그대로 유효가 되면서 이전 등기도 유효가 돼. 그래서 소유권을 누가 취득한다 해야 되겠어요? 직원이 취득하는 거야. 수탁자가 취득하겠지. 그죠? 갑이 취득하겠지요. 병이다 하면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3번에 A는 갑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죠? 자, 갑이 X토지를 정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정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자, 정이죠. A와 갑의 명의신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겠지. 완벽한 소유권.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세요. 갑과 을은 을 소유의 X부동산 하면은 을이 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즉, 갑하고 체결했는데, 친구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로부터 바로 어디로 갔다고? 병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등기가요. 그러면, 요거는 갑, 그 다음에 옆에 명의신탁자, 병, 그 다음에 갑 밑에 을, 이래 되는 거야. 갑하고 매도인하고 계약 체결했으니까. 이게 중간생활계 명의신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억 보세요. 갑과 을 간의 약정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약정하고 등기가 유효합니까? 이 조세포탈 이거는 여기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 동중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포탈이든 뭐든 간에 약정은 언제나 무효고 이 중간생활계면서 이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야. 다 무효입니다. 이번에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를 성립하지 않겠지요. 당연히. 횡령죄는 다 아니니까. 맞는 말이지. 그리고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겠지. 맞고 리얼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원래 소유자 을한테 기속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세요. 실명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예요. 기억. 부동산의 위치와 나왔던 문제네, 작년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가지고 2인 이상 구분 소유라 하기로 약정하고 공유 등기를 했다, 이 말이지. 요거는 유효하다. 그렇죠.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틀렸고, 자, 니은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 포탈 이런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등기는 유효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계약 당사자가 되는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명의수탁자의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중간생활기 명의신탁을 말하겠죠. 9번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채무 변제 담보를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다, 가등기한다. 이거 양도담보죠? 이거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네, 그죠? 그 명의수탁자와의 제3자 사이에 매매계약 무효입니다. 옳은 질문. 3번에 명의수탁자는 이 법상 명의수탁자 있죠. 이 법상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안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못된 거예요. 밑에 지문 이상하죠. 해설도 이상하지. 이걸 수정사항으로 뭐 보내왔더만 다른 학원에서 그냥 수정하시면 돼. 누가 보내왔냐니까 한민우 교수님. 누군지 모르죠? 아는 사람 있어요? 한민우 교수님이 작성해 만들었나 봐. 이 책을. 그래서 개정 수정사항 해가지고 다른 학원에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라고? 명의수탁자는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안 돼요. 명의신탁자만 한대잖아요. 명의신탁자. 맞죠? 오이 먹은 사람. 수탁자가 오이 먹었어요? 오이 먹었네. 오이 반 개를 먹었네. 오이 반 개를 먹은 사람 안 되고, 오이 다 먹은 사람이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받아요. 아시겠죠? 수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요.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의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자, 계약 명의신탁에서 선악불문하고 다 무효죠? 선악불문하고 다 무효예요. 약정이. 자, 5번에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의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사실을 안 경우에 명의수탁자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매수한 제3자는 당연히 부동산 어떻게 소유권 취득한다 해야 되겠네. 선악불문하고 취득하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판례에 관한 내용 틀린 건데 1번에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자,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 거는 상관없이 대외적으로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경락인이 있죠. 그 경락인이 취득한다는 거지. 자, 이번에 위법한 양자 간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행정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2자간도 3자간도 다 성립 안 하죠. 자, 3번에 소유권 보전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 약정에 무효가 되며 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 무효가 된다. 맞고. 4번에 상호 명의신탁의 내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는 자는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느냐? 네, 공유물을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자기 지분 있죠. 지분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공유물 전체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자, 5번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에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에 따라서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는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에 대한 민사상의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는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묻겠죠, 당연히 민법상에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 그죠? 실명법에 대한 내용. 옳은 것은 1번.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 오이죠? 오이 먹습니다. 이거 맞아. 1번이에요. 일단 1번 찍고 넘어가야 돼. 자, 2번 보세요. 무효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 아니라고 했잖아.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한다 했죠. 3번에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했다면 과징금 부과 안 하느냐? 부과합니다. 이미 실명등기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미 실명등기를 해도 과징금 부과한다고요. 자, 4번에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 이렇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100분의 10, 다시 또 1년이 지났으면 100분의 20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행강제금 각각 부과합니다. 자, 명의수탁자는 1년 3천이 아니고 3년 1억 원이잖아. 5의 반개. 3년 1억 원이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이제 다음 주에 주인법, 상인법, 경공매, 매신청 대리. 네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네 문제가. 그거 다 맞춰야 돼. 아시겠죠? 네, 중요한 거니까 이론도 많아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또 특강 전에 얘기했죠. 조직계 특강이니까 특강도 반드시 다 참여하시도록 합니다. 마지막 특강이니까 문제가 아주 내용이 다 정리하게끔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내용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주기는 짧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웬만하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몸이 좀 힘들죠? 학기예요. 힘들어야 돼.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